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 유망 식물로 각광받는 그라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라스가 유망한 이유는 크게 8가지입니다. 첫째로 내한성이 강해서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봄에 한 번만 잘라주면 크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한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의 절정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수국 조경이 아닌 틈새 시장인 가을 겨울 조경에 볼거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번식이 매우 잘 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력이 강해서 잡초를 압도합니다. 여섯 번째로 병해충에 가장 강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로 토양을 가리지 않고 매우 잘 자랍니다. 여덟 번째로 다년생이라 내년에 또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JB가든센터 나무의 전설님과 함께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라스 6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에서 안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B가든센터 나무의 전설입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인삼광장입니다. 그라스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라스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9월 5일부터 7일까지 장애인체전이 열리고요. 또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금산 인삼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JB가든센터와 금산군이 합심을 해서 정원이란 무엇인가 한번 느껴보게 해주자 한 달 동안 유지를 할 겁니다. 메인을 이 그라스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팝업 스토어들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팝업 가든이라고 봐야겠네요. 딱 한 달만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그 금산군 인삼광장로 30번지 찍으면 되고요. 근산 임산관 바로 앞에 위치한 이 잔디광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그라스가 왜 앞으로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옛날 우리가 그라스라고 하면 그냥 늪에 있는 갈대고 키가 엄청나게 많이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 정원에 심기에는 좀 꺼려지는 그런 식물이었지만 요즘에는 억세죠. 키는 작아지고 꽃은 커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라스가 떠오르지 않나. 두 번째는 우리 바쁜 현대인들이잖아요. 그라스 정원은 해줄 게 없습니다. 관리가 쉽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전지만 해주면은 꽃도 알아서 피고 크기도 겨울이 됐을 때는 위에가 말라 죽었다가 봄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키가 매년 똑같죠. 관리해줄 게 없습니다. 수국 축제를 가니까 수국 예쁜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더워요. 한여름에. 아, 맞습니다. 너무 더워서 양산들을 많이 쓰고 다니시던데 그라스는 가장 또 날씨가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라스는 바람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소재입니다. 하늘하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시각적인 효과를 좀 더 나타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스들이 꽃피는 시기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단풍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품종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그래서 그라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쁜 정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라스만 잘 심어도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라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만 평짜리 그라스 가든을 또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농가에서 소득 창출용으로 굉장히 좋은 게 번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잘라서 번식을 했었잖아요. 100%입니다. 100%.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소득 창출용으로 좋고 그라스를 쓰는 이유가 잡초를 이겨먹으니까 또 많이 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앞으로 쓰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뭐죠? 작은 품종 중에서 이제 리틀 버니. 리틀 버니. 라는 품종. 이 리틀 버니는 딱 보면은 혹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 꽃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아지풀. 강아지 풀 느낌이 있죠? 이 강아지풀 느낌이 나는 그라스들이 바로 수쿠렁이라고 하는. 키는 저 무릎 약간 위 정도. 무릎 위 정도 오네요. 배치할 때 이런 키를 배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월동이 되는 애들이니까요. 여기 그라스 중에서 꽃이 가장 빨리 피는. 꽃이 가장 빨리 핀다. 일단 키가 작으니까 부담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창틀 아래, 창틀이 있고 그 아래 화단에다 심고 싶은데 키가 이렇게 큰 걸 심어버리면은 창틀을 가려버리겠죠? 아니면 그라스를 층층이 보려고 할 때 맨 아래쪽을 가려줄 수 있는 용도로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품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리틀 버니 봤고요. 강아지 풀인데 되게 크죠? 네덜란드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꽃대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수크런 중에서도 키가 좀 더 큰 편에 속하는데 딱 봐도 꽃이 먼저 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필 때 좀 또 지거든요. 이 꽃을 조절을 해서 피게 만들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확실히 요 강아지 풀 요 윗대가 훨씬 두껍죠. 지금 손 거의 길이만 하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예비 주자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올라오네요. 꽃 개화는 앞으로 더 오랫동안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놀러 가셨을 때 자 여기 포토존을 쓸 때 딱 얼굴과 같이 찍는 이 정도로 보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하멜른 하멜른 봤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분홍빛으로 돌다가 그러다가 약간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강아지 풀 진짜 강아지 풀인데 대왕 강아지 풀 같은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월동이 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집에 정원이 넓어요.
그럼 한 번에 많이 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이런 걸 사가서 심어놓은 다음에 1년 뒤에 캐서 반으로 나눠서 심습니다. 잘라서 또 심고. 그러면 2배, 3배, 4배가 되죠. 이제 억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딕시랜드라는 품종이고요. 국내에서 자리 잡은 지는 굉장히 또 오래된 예,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늬가 예, 이렇게 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 실질적으로 이 속 안에 들어가는 무늬가 모양이 배열이 어떠냐에 따라서 품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 가지가 있어요.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품종은 이 딕시랜드다 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무늬가 들어가는 품종들은 우리가 봤던 수쿠령이나 이런 것처럼 꽃이 많이 오진 않습니다. 잎이 무늬가 들어가니까 초여름부터 예, 가을까지 계속 볼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여름부터 가을, 뭐 겨울까지도. 겨울까지도 볼 수 있죠. 왜냐면 위에가 갈색으로 변하긴 하지만 또 그거대로 멋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전부 단연생이죠? 네, 전부 다 단연생이고 전부 다 월동이 가능한 품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친숙한 모닝라이트라는 품종입니다. 모닝라이트. 예, 모닝라이트. 근데 제가 봤을 때 모닝라이트가 억새 중에서 이렇게 무늬도 들어가긴 하지만 꽃대도 오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예. 무늬도 들어오나 봐요. 날씨가 또 추워져야 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막 여름이 끝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딱 보시면 똥똥한 가지 있죠? 이런 데서 꽃이 옵니다. 이 똥똥한 거. 얘네들은 되게 얇은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무늬가 한 개가 딱 들어가면서 나오는데 그라스 중에서 가장 화려한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런 잔잔하게 받쳐주는 품종들이 있어야지 다른 것들이 또 빛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봄에 좀 잘라주면 된다. 봄에 아주 짧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보시면은 뿌리가 아주 가득 차 있죠. 근데 보통 그라스를 자르시는 분들이 많이 남기고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좀 아깝기도 하고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그러시는데 10cm 이하로 잘라줘 버려야지 새로 나오는 가지들이 바로바로 쭉쭉 뻗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길게 자르면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봄이 됐을 때 밑에서 이런 촉들이 나오기 전에 바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영하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바로 잘라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관리법이 간단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씌울 필요도 없고 그냥 잘라버려도 되니까. 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품종인데 남아빠님이 계속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인 그린라이트 품종이에요. 약간은 모닝라이트였고 같은 형제긴 합니다. 그린라이트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나무 수세가 굉장히 좋고요. 억새 계열들 중에서 키가 거의 제일 큰 편에 속하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꽃도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꽃을 볼 게 엄청나게 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모닝라이트랑 좀 어떤 점 조금 차이라고 보세요? 모닝라이트랑 색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다. 예, 그린라이트가 더 크다. 가까이 보시면은 한번 올 봄에 자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가지들인데 전혀 하나도 안 올라오죠.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가지들을 잘 살려주려면은 이 정도는 짧게 잘라주셔야지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이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연생이고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 평생 볼 수도 있겠어요. 네, 평생 동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람 보세요. 바람. 네, 바람 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그라스의 진면목이다. 이게 그리고 지금 가을에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맞으면서. 네, 맞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라스 정원 제 노후를 그라스 정원에서 보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모닝라이트는 조금 은청색인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얘는 조금 더 좀 초록색. 푸릇푸릇하죠. 예. 네, 푸릇푸릇. 그린라이트까지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팜파스 그라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팜파스 그라스 중에서 푸밀라라는 품종이고요. 일반적인 그 팜파스 그라스보다 좀 더 중회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원래 팜파스 그라스는 땅에 심어 놓으면은 키가 2.5m 이상 큽니다. 이 팜파스 그라스 정원 중에서 유명한 곳이 어디냐? 사진을 찍을 때 정면으로 찍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찍어야지 같이 보입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턱살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푸밀라는 정면에서 찍었을 때도 이렇게 포토존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심어 놓으면은 한 개체에서 꽃대가 30, 4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거든요. 정말 대단한 품종이니까 심어 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월동을 못해요. 영하 5도에서 7도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기후를 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라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나는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시면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덮어주는 비닐로 덮어주고 뭐 흙으로 덮어주고 다 하잖아요. 아니면은 화분째 심으셨다가 테라코타 같은 화분에 심으셨다가 뭐 겨울 되면은 살짝 들어놨다가 넣었다가 이제 봄 되면 다시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남해전 선생님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또 찍는 사이에 이렇게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잔디 광장이고 이 매트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잔디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전부 다 코트로 해가지고 뽑습니다. 여기를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씩 위치를 옮길 겁니다. 밑에 있는 잔디도 상하지 않으면서 화분으로 놓기 때문에 조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깔끔하게 또 없앨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 절감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도 즐길 수가 있고 한 달이죠? 한 달입니다. 우리 금산군 근처에 계신 분들은 꼭 오셔서 인삼 이제 시즌이 전국에 있는 10대 축제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와보니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다 있습니다.
저 믿고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